네, 안녕하세요. 유봉유고 기아 수강생 여러분, 김태석 선생님입니다. 오늘 기아 5번째 시간이죠. 5차시 그리고 6차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아마 첫 번째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날짜가 5월 4일일 거예요. 등교 계약 일정이 이제 아마 오늘 오후에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3학년 학생들이 먼저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뭐 계약을 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5월 말까지는 등교 계약이 미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3주 이상 정도 온라인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될 가능성이 일단 클 것 같습니다. 많이 여러분들도 혼란스럽고 할 텐데요. 날도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등교 계약을 해도 사실 걱정이고 안 해도 걱정이고 참 생각들이 복잡한데 다 힘든 시기지만 또 다들 열심히 또 해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4강까지 여러분들 그 수강 기록이나 과제를 검토를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해오고 계세요. 이제 앞으로는 과제가 계속 이제 나가기도 할 텐데 다른 과목들도 많고 정신없고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도 지금까지 2주 동안 잘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진행될 온라인 수업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잘 강의를 준비를 할 테니까 등교 이후에 만날 때까지 이렇게 한번 강의를 좀 잘 진행을 해봅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간단하게 공지를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1학기 평가에 관한 얘기인데요. 물론 우리 기하 과목은 3단계로 평가를 냅니다. ABC 등급 3단계로 평가를 내고 여러분들이 대학 진학을 할 때 사실 실질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그 9등급 등급으로 부여가 되는 과목은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내신 성적을 산출하거나 할 때는 사실 이 기하 과목의 부담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A, B, C 3개의 단계로 여러분들의 성적이 부여가 되고요. 물론 뭐 미수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잘 해오고 계십니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A, B, C 단계로 분류가 되고 이거는 절대평가예요. 뭐 80점, 뭐 60점, 50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등급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등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3단계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 계획을 여러분한테 좀 공지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 위에다가 약간 쓰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우리의 계획은 지필평가 없이요. 수행평가로만 평가를 하려고 했고요. 수행을 한 4번 정도를 씁니다. 수행 4번이라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수행 4번은 다 수업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과제, 뭐 따로 뭘 조별로 뭘 해온다든지 그런 거 사실은 없고 거의 없고 최대한 다른 과목의 시험 준비하는 것에 부담이 덜할 때 그냥 수업 시간에 해오는 소소한 수행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성적을 평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등교 계약이 미뤄지면서 시간이 좀 많이 짧아졌습니다. 1학기에 수업 일수도 좀 많이 감추게 됐고요. 그래서 기존대로 평가를 하는 게 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권고사항이 왔거든요. 교육청으로부터 아마 전국 공통이 될 겁니다. 우리처럼 등급을 내지 않는 수행 3단계로만 등급을 매기는 이런 성적을 매기는 이런 과목에서도 지필평가를 보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경된 계획은 지필평가를 1회 실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수행을 2회 볼 건데 이 수행 2회는 아마 하나 같은 2개 아무래도 좀 부담을 많이 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현재 계획이에요. 네, 아직 또 미정인 것은 무엇이냐면 지필을 한번 볼 건데 이것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좀 부담을 좀 드리는 의미에서 사실 이 과목에 많은 신경을 쏟는 건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하려고 해도 다른 과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지필 1회를 만약에 본다면 이걸 좀 헷갈리겠네요. 지필 한 번을 언제 보려고 했냐면 1회고사 때 볼 계획이에요. 2회고사 때 보지 않고
1회고사 때 볼 예정이에요. 그런데 1회고사를 그럼 언제 보느냐? 지금 계획으로는 5월 말 6월 초에 걸쳐서 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교 계약을 그 전에 하면 그때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등교 계약하자마자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등교 계약이 더 뒤로 밀리게 되면 1회고사 때 등교 계약을 안 하면 시험을 볼 수가 없죠. 등교 계약 안 한 상태에서는 시험 보지 않습니다. 않는 걸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정이 바뀌겠지. 그래서 지금 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회 등교 계약을 먼저 해서 1회고사를 학교에서 본다. 그러면 기아도 1회고사 때 지필을 볼 겁니다. 그리고 2회고사 때는 지필을 안 볼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1회고사를 예정대로 실시를 하지 못한다. 즉 등교 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때까지도. 그런 경우에는 지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지필은 2회고사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지필을 한번 보게 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수정을 했고요. 수행평가는 등교 계약 이후에 일단 공지를 할 건데 횟수를 좀 절반 이상으로 감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평가 방법은 계약을 하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능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노력을 한 학생들에게는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여러분들 등급을 매겨야 되는 그런 잔인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왔잖아요. 기하라는 거. 그치? 그래서 누구나 노력을 했다면 선생님과 정상적으로 이 수업을 참여하려고 애썼고 이 안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본인이 막 공부를 했다면 성취도에 관계없이 노력을 했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를 내릴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후하게 좀 관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근데 어쨌든 평가의 형식을 이렇게 갖춰야 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감안을 해서 지필이라는 게 원래 없었는데 보겠구나.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걸 보니까 그래 좀 쉽게 시험을 내시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그냥 믿으세요. 자, 이것은 확정이 된 후에 혹은 오늘 등교 계약 발표된 후에 여러분들 일정이 뭔가 윤곽이 잡히면 그때 다시 정리를 해서 온라인 클래스에 공지사항에 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아시죠? 자, 됐어요. 그럼 이제 오늘 5번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차 곡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포물선과 타원의 앞부분 문제 예제를 좀 풀어보는 정도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요. 타원 남은 부분 타원의 복습과 타원 문제를 좀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있는 쌍곡선 두 개를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라는 게 상당히 유사한 점과 좀 대비되는 면들이 있어서 꼭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쪽까지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일 텐데 타원과 쌍곡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예제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타원을 공부했습니다. 타원, 길쭉한 건데 잘 감이 안 오죠? 어떻게 타원을 우리가 정의를 내렸으며 방정식이라는 건 어떻게 썼으며 거기에 막 뭐 용어들이 막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의 맨 오른쪽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판서를 위해서 화면 바깥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뭐 상관없죠? 자, 선생님은 안 보여도 목소리는 잘 들릴 겁니다, 여러분. 자, 손만 보여드릴게요. 자, 교과서에는 17페이지, 18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타원. 교과서에서 정의는 어떻게 내렸었냐면요. 두 초점에서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것, 이것을 우리는 타원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원 밖에 있는 한 점이 있을 때 이만큼 초점까지의 거리와 다른 초점까지의 거리에 두 거리의 합이 일정한 경우 그런 점들을 모아놓은 것.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를 재도 이렇게 거리를 재도 좀 더 합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타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타원 위에 있는 어떤 점들을 잡더라도 한 초점까지의 거리와 다른 초점까지의 거리를 더하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타원의 정의로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를 바탕으로 타원의 방정식을 유도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그랬는데 요걸 그냥 편의상 EA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르는 거리의 합이 EA예요. 자, 이때 식을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먼저 좌표를 좀 정할 겁니다. 어떻게 정할 거냐? 초점이라고 하는 그 두 점의 좌표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F를 얘를 요 가운데 중심이 원점인 것이 기본이니까 여기를 원점으로 기준해서 얘를 C,0 왼쪽 초점을 마이너스 C,0 그러니까 C는 양수겠죠? 이렇게 일단 정해놓고 우리 출발을 하기로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어요. 타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잡고 그 점을 x, y라고 해둡시다. 그 다음 이 점 P, x, y에 대한 어떤 식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 P를, 임의의 점 P를 잡는 거죠. 아무나 점 P를 잡아서 x, y라고 하고 이 x랑 y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식을 하나 만들면 그게 바로 타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자, 됐어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야. 결과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식은 딱 두 줄만 쓰겠습니다. 자, 타원은 이런 얘기였죠. 루트 이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게 2a가 된다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x에서 c를 뺀 것 여기 y죠. 요게 바로 여기서부터 요 초점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쪽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x 얘를 빼야 되니까 x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2a가 되더라. 우리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두 점 사이의 거리 합이 2a로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하나 얻어냈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하면 치환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의미를 정할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이 식을 이항시켜서 제곱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얘를 그냥 b제곱이라고 그냥 정할 겁니다. 하고 나면 이렇게 식을 정하고 나면 자, 타원의 방정식의 결론이 얻어지죠. 어떤 타원의 방정식이 얻어지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거예요.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우변은 항상 1로 고정이 되는 이러한 타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더라 가 했던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ABC는 지금 다 편에서 양수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이곳 길이니까 A도 양수여야 해요. 다음 A는 C보다 항상 크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런지는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이 그래프로 올라가 보면 X가 0일 때, Y가 0일 때 그러니까 절편들을 각각 체크를 해보면요. Y가 0일 때 X제곱은 A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마이너스 A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방정식으로부터. 마찬가지 X가 0이 돼버리면 Y제곱은 B제곱이에요. 그러니까 B거나 마이너스 B거나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정식을 만들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막 새로운 용어들을 막 정리를 했었어요. 아, 타원 중에서 길다란 이만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만큼을 우리는 장축이라고 불렀고 마이너스 B에서부터 B까지 이만큼 이쪽을 우리는 단축이라고 불렀어요. 짧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타원의 중심,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 두 점이 타원의 초점. 이런 용어들로 타원의 방정식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좀 떠오르시나요? 좀 많이 생소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타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유도가 되는구나. 이 과정이 이제 이해가 됐다면 공식처럼 일단 하나 머릿속에 기억을 해둡시다. 그리고 나서 자꾸만 그래프를 보고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 다 문제들도 그런 연습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가서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우리 문제 1번을 하나 연습을 하고 마쳤을 텐데 그 뒤로 넘어가서 예제부터 한번 하나하나 연습을 해가기로 하죠. 여러분들은 교과서 1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지우고요. 지금 밝아서 화면이 조금 흐릴 텐데 예제 1번을 같이 보는 겁니다. 교과서 참고해서 보십시오. 선생님 가능한 판서로 표시를 할 테니까요. 다음과 같은 시계 초점의 좌표와 장축 단축의 길이를 계산을 하시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위에 나와 있는 그 타원의 방정식의 공식을 일단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자꾸 이제 이용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요. 자, 한번 보세요. 타원의 방정식이 아까 이렇게 나와 있었더니 그때 x제곱 밑에 분모가 a제곱이었거든요. a는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냐면 x축 위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이건 장축이죠. 그래서 a의 값을 알면 장축의 길이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y제곱 아래에 있는 b제곱을 알면 b의 값을 알면 단축의 길이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아까 한 가지 설명을 빠뜨렸는데 아니네요. 설명을 빠뜨리지 않았네요. 다 했네요. 미안합니다. 빠뜨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초점의 좌표 그리고 장축 단축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건 a제곱이 얼마인가 b제곱이 얼마인가. 그 다음 초점의 좌표를 거꾸로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우린 이 관계식을 알잖아요. ABC의 관계식을 알기 때문에 A와 B의 값을 알면 당연히 C의 값도 나오겠죠. 여기서는 다 지금 ABC는 양수로 지금 가정을 하고 식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저 식으로부터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갑시다. X제곱 아래 16입니다. 바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 16이 바로 A 아니에요? A제곱이죠. 마찬가지로 B제곱, Y제곱 아래에 있는 7이 바로 B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떻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A는 양의 값이라면 4가 될 것이고요. B는 7 아닙니다. 루트 7이라고 해야죠.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초점의 좌표를 찾아야 돼요. 초점 어떻게 찾았습니까? 타원에서 성질이 뭐였어요? 장축 긴 쪽이 A였고 짧은 쪽이 B였잖아. 그러니까 A가 항상 크다고. 타원을 봐봐라. A는 바깥에 있고 C는 안쪽에 있죠. A가 큰 거예요. A는 장축 길잖아요. 초점은 안쪽에 있잖아. 타원의 초점 안에 있죠. A보다 C가 작죠. 그래서 A제곱에서 C제곱을 빼자. 그러면 B제곱이 되더라. 라는 관계식이 하나 있습니다. 타원의 방정식에서 같이 기억을 해야죠. 그럼 따라서 이 식에 의해서 우리는 C의 값이 얼마인지 찾아낼 수 있죠. 바로 됩니다. C는 C제곱이 9가 돼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C는 3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났죠. 따라서 두 개의 초점의 좌표를 구하려. 초점의 좌표는 그렇다면 지금은 X축이 좀 길잖아.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 당연히 초점도 X축 위에 있겠죠. 따라서 얘는 3,0. 또 하나의 초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구해지고요. 장축과 단축의 길이 다 구할 수 있죠. 장축은 2A 8인가요? 단축 2B 2루트 7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한 가지만 더 제가 팁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문제 중에 있는 건데요. 아래쪽에 있는 문제 2번을 잠깐만 봐주세요. 자, 방금 계속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X제곱, Y제곱 아래에 있는 분모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건데 대충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64와 36 거듭제곱이잖아. 그런데 두 번째 보면요. 10, 이 숫자가 좀 작거든요.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A를 10으로, B를 2로, B를 6으로 이라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계산하잖아? C는 또 8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근데 그럴싸해요. 왜냐하면 다 자연수 떨어지잖아? 그럴싸한 거야. 아니죠. 망했잖아요. A는 루트 10이죠. B는 루트 6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문제 1번은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요. 좀 새로운 타원의 형태를 하나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타원의 형태를 하나 보고 계신데요. 타원이 아까랑 좀 다르네요. 일단 위아래로 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위아래로 타원이 길쭉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 뭔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일단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점이 어때요? 초점이 위아래로 포진되어 있어요. Y축 위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점을 잡더라도 초점이 두 개로 이렇게 나타냈으면 당연히 타원도 위아래로 이렇게 길쭉해질 것 같은 생각이 당연히 들죠. 자, 이런 타원도 존재합니다. 정의는 동일해요. 어떤 위치에 있는 점을 잡더라도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은 1점. 그게 바로 타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얘는 그럼 타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똑같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자, 그래프상에서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타원, 자, 선생님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타원, 왼쪽에 이렇게 생겼어요. 위아래도 길죠? 얘는 양옆으로 길어요.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될까? 옆으로 긴 애를 어떻게 하면 위아래로 길어질까? 당연히 뭡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리세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타원을 있잖아. 이렇게 봐볼래? 가로와 세로를 바꾸는 겁니다. 바로 X축과 Y축을 그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타원을 식에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X랑 Y를 바꿔버립시다. 마치 역함수랑 느낌이 살짝 비슷해요. 실제로 맞거든. 얘를 대칭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위아래로 길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X랑 Y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실제 어떻게 되느냐? 원래 X축 위에 있었던 초점도 Y축 위로 옮겨가는 거예요. 괜찮잖아. 그 다음 어때요? 원래 장축이었던 X축 위에 있던 이 두 점이 어디로 갔습니까? 위아래로 갔잖아요. X축 위에 있던 건 Y축으로 가고 Y축에 있어야 될 짧은 단축은 X축으로 오고요. X랑 Y랑 자리가 바뀐 것으로 우리는 그대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X랑 Y가 자리가 바뀌었다. A와 B도 자리가 바뀌었다. 원래는 A와 마이너스 A가 장축이었다면 지금은 단축이 된 거고 마이너스 B부터 B까지가 장축이 된 거죠. 그 초점도 X축 위에 있던 것이 Y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X랑 Y, A랑 B의 자리를 다 바꾸어 버린 것으로 우리는 간주해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잘 보세요. 원래 나와 있는 타원의 방정식 생각해봐요. 여기서 X랑 Y 자리를 바꾸세요. A랑 B의 자리를 바꿨어요.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앞, 뒤만 바뀌었죠? 어때요? 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이 타원의 방정식이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원의 방정식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단, 뭐가 달라졌느냐? 아까 얘기했던 A, B, C의 관계는 달라졌죠.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A랑 B를 자리를 바꾸기로 했잖아요. A와 B의 자리를 바꾸었으니 얘는 식이 달라졌겠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것만 정해놓으면 되죠. B제곱에서 C제곱을 뺀 값을 A제곱이라 정한다. 그리고 지금 이 타원의 경우 한 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은 2A가 아니라 2B가 되는 겁니다. 길잖아요. 여기를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과 요만큼의 길이를 더하면 장축의 길이 2B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두 거리의 합이 2B. A 대신 B로 얘기를 하고 했으니까 다 바뀐 거죠. 원래 타원의 정의에서 A랑 B를 싹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럼 타원 길이의 합은 2B. 방정식은 동일하네요. 단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A제곱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위아래로 길쭉한 Y축 위에 초점이 위치한 그런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교과서 안에는 이 식의 이제 서술을 해서 쭉 정리를 해놨는데 중간에 연두색 부분 안에 식의 설명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원은 두 종류로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았네요. 옆으로, 위아래로 길쭉한 애들. 그렇죠? 자, 계속해서 우리 하나의 연습을 좀 더 해보기로 합시다. 예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판서 계속 지우는 거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죠. 어차피. 그쵸? 멈추면 되니까. 자, 타원의
초점, 장축, 단축 똑같네요. 그리고 그래프 그리래요. 가봅시다. 어차피 타원은 종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x제곱 아래에 있는 애를 우리는 그대로 a제곱이라고 칭할 거다. 얘도 b제곱이라고 칭할 거다.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단 주의할 점은 뭐냐? 이제 잘 보세요. a가 얼마냐면 루트 5다. b가 얼마냐면 3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 a는 어디였냐면 x축 위에 나와 있는 양 끝 요 점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마이너스 b부터 b까지가 위아래에 나와 있는 길이었잖아. 근데 어때요? 지금 누가 더 크죠? b가 더 큽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양옆보다는 위아래로 길다는 얘기예요. 아, 타원이 양옆으로 긴 것인가 위아래로 긴 것인가 결국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a랑 b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였구나. 그쵸? 지금 이 경우는 당연히 a가 b보다 크겠죠. 그때. 그런데 만약 지금처럼 b가 더 크다면 당연한 얘기예요. b가 더 크네? 옆보다는 위아래로 길구나. 이렇게 길면 당연히 초점도 y축 위에 있을 거다.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방금 썼던 식도 정리할 수 있죠. b제곱에서 c제곱을 뺀 것이 a제곱이 되더라. 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c제곱의 값은 4가 돼야 되나요? c는 2가 되겠죠. 그럼 다 찾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초점의 좌표는요. 지금은 자, 위아래로 길기 때문에 y축 위가 장축이에요. 위아래로 길어야 됩니다. 초점 0,2 y축 위에 올라가야죠. 또 하나의 초점 0,-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자 장축의 길이 지금은 장축의 길이가 위아래로 길다고요. 장축의 길이는 b가 되겠죠. 3, 2b니까 6 되겠죠. 단축의 길이 지금 단축은 x축 위에 있을 겁니다. 단축은 2루트 5가 되겠지. 마이너스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우리 그래프를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0,2, 0,-2가 되고요. 자, 타원은 이렇게 길쭉한 형태의 타원을 그리게 됩니다. 장축과 단축만 표시를 해둘까요? 위아래로 길어야 해요. 여기 3부터 마이너스 3까지가 장축, 단축은 루트 5에서 마이너스 루트 5까지가 단축. 이렇게 생긴 타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성의 없게 그리긴 했지만 가죠. 똑같네요. 이렇게 우리는 타원의 방정식을 보고 타원의 성질이나 그래프를 추정을 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2번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제 3번과 4번도 여러분들에게 연습으로 남겨둘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보시는 게 예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잘 보시고 따라하면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제로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한 장 넘어갈까요? 자, 이제 20페이지로 가서요. 타원의 마지막 얘기를 할 건데 이건 사실 포물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얘기예요. 20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나름 어느 정도는 익숙한 겁니다. 바로 평행이동에 관한 얘기거든요. 평행이동 생각나시나요? 타원도 마찬가지로 타원도 항상 기준이 뭐였냐면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을 두고요.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초점이 생겨도 항상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 끝에 대칭인 곳에 찍히게 됩니다. 위아래에 있어도 대칭인 곳에 초점이 찍히게 돼요. 그래서 항상 타원의 중심은 원점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타원이 원점 위에 중심으로 있지 않고요. 옮겨 다닙니다. 평행이동을 시작을 해요. 당연히 평행이동은 두 개죠. x축 평행이동과 y축 평행이동.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똑같은 원리입니다. 평행이동을 시켜줬으니까 지금처럼 만약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x축 방향 n만큼 평행이동하면 x-m 이만큼의 식을 갖는다는 거 알아요.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평행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원의 방정식에 이렇게 값만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자, 식을 만드는 거는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는 옮겨 평행이동된 이 타원의 방정식 이렇게
x랑 y의 자리의 값만 바뀌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포물선 타원, 뒤에 나올 쌍곡선 다 마지막은 전부 평행이동으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 이제 이것만 계산하는 그 조작을 익숙해지면 충분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예제를 하나 가보기로 할까요? 예제 4번. 자, 위에 나와 있는 문제만 보겠습니다. 타원의 방정식을 하나 줬고요. 물론 타원의 방정식이 좀 이쁘진 않아요. 성의가 없네요. 중심 초점을 구하고 그래프까지 그리는 게 아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타원은 일단 저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왜 타원이라는 걸 알긴 알았냐면 x도 2차식이고 어쨌든 y도 2차식이야. x랑 y 둘 다 2차식이야. 그럼 그냥 타원이에요. 2차식이니까 2차 곡선이잖아.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타원이에요. 물론 해보면 알지. 자, x제곱 y제곱이니까 거듭제곱꼴이 필요한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저 식을 이제 거듭제곱으로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한번 같이 가봅시다. 제가 묶어줄 거예요. x끼리 묶어주면 일단 이런 제곱식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y는요. y는 3으로 묶어놓고 나서 생각할까요? 그럼 3으로 묶어주면 y제곱 마이너스 4y예요. 마이너스 4y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거듭제곱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상수항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상수항은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버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상수항 1, 여기서 나온 상수항 4, 3, 12. 더하면 13이에요. 자, 이항시키면 네, 맞죠? 여기는 13, 그리고 넘어온 거 10. 자, 식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정리했더니 어떠한 타원의 원식이 만들어지느냐? 해설에 나와 있는 것과 식은 똑같죠? 놓고 타원의 우변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3으로 양변을 약분해 버립시다. 그럼 얘는 3분의 x-1의 제곱꼴, 그리고 얘는 그대로 y-2의 제곱은 1. 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정돈된 타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타원의 방정식이기는 한데 x랑 y가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평행이동이 됐구나 라고 우리 상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 출발합니다. 일단 여기까지예요.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얘는 장축, 단축, 초점은 어디 있으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자, 이거는 어느 평행이동인지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지수 로그 함수에서 평행이동 또 나오게 될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배울 겁니다. 미적분을 선택하면요. 근데 미적분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기하했던 언니들한테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기하에 발을 들여놨는데 미적분을 듣지 않는 건 과격한 표현을 썼었어요. 그럼 또라이지. 기하를 했는데 미적을 안 해? 또라이지.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기하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전부 올해 미적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아무튼 둘 다 중요한 과목이니까요. 미적분에 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울 건데 거기서도 평행이동이 나와요.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평행이동은 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선생님은 순수한 상태라고 그냥 표현을 하거든요. 평행이동이 되기 전 상태. 이 순수한 상태의 방정식 또는 함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얘는 평행이동 된 거잖아요. 평행이동이 안 됐었다면 걔는 원래 3분의 x제곱이었을 거예요. 이거 평행이동이 안 됐다면 걔는 원래 y제곱이었겠죠. 밑에는 없으니 그냥 1이라고 그냥 표시를 해둡시다. 는 1. 이렇게 생긴 아주 이쁜 타원의 방정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슨 짓을 했느냐?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고요.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해준 거야.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행이동이 되기 전 순수한 상태의 타원을 기억하는 거죠. 여기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됐겠습니까?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느냐? 그렇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들, 중심, 초점, 이 모든 것들은 다 평행이동 되기 전 상태에서 구할 거예요. 초점을 구할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타원이 평행이동을 하면 초점은
따라가야죠. 우리 포물선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초점과 준선이 그대로 따라갔죠. 자, 그렇게 식을 정리를 할 겁니다. 따라서 평행이동이 된 전 상태에서는 원래 초점은요. 이제 바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a제곱이 3이고 b제곱이 1이에요. 지금 a제곱이 크지? x축 위에 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b제곱이에요. c제곱이 2네요. c는 루트 2. 따라서 초점의 좌표는 루트 2, 0. 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 0.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죠. 그럼 중심은 당연히 원점이겠죠. 중심이니까 당연히 원점이죠. 이렇게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평행이동 시키면 되지. 자,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평행이동을 시켰으니까 이제 옮겨졌겠죠. 따라서 실제 초점은 그럼 어디가 있느냐? x, y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켜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루트 2 플러스 1, 2로 옮겨질 것이고 얘도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2로 옮겨질 것이고 중심도 중심의 좌표도 원래는 원점이지만 평행이동 했으니까 옮겨졌겠죠. 이젠 새로운 중심은 1,2가 되는 겁니다.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이렇게 타원의 방정식의 그래프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 따라서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프는 책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얘네요. 자, 원래 그려지는 그래프는 여기, 타원은 여기. 그런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새로운 위치는 여기다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나타내보면 여기 초점이 두 개가 이렇게 잡혀 있을 겁니다. 그 초점의 좌표가 바로 얘네들이 되는 거고요. 요 정 가운데 중심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1,2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타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표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맨 아래에도 문제가 지금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해보시고 나서 포물선과 똑같습니다. 평행이동이 되기 전으로 돌아가서 분석하자. 그 다음 모든 것들을 다 평행이동 시키자. 이 순서대로 식을 생각을 해 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타원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었고요. 잠깐 끊었다가 쌍곡선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